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도 일교차가 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22도까지 올라 어제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송예림 기상캐스터입니다. 오늘 아침 나서실 때 옷차림 든든히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어제보다 기온은 조금 높지만 그래도 쌀쌀하게 시작하고 있는데요. 한낮에도 어제보단 조금 높겠습니다. 포항과 경주 22도까지 오르면서 1도에서 많게는 4도가량 높겠습니다. 내일은 비가 내리면서 다시 기온이 주춤합니다. 경북 동해안 지역 동풍의 영향을 받기 때문인데요. 예상되는 강수량은 5mm 내외로 낮 동안 가끔 비를 뿌리는 정도가 예상됩니다. 당분간 평년보다 낮은 기온 분포를 보이겠고요. 낮과 밤의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경북 동해안 지역은 오늘 하늘에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울진이 21도, 영덕과 포항, 경주 22도가 예상됩니다. 울릉도와 독도 지역도 하늘에 구름이 많이 낄 것으로 보이는데요. 한낮 기온 울릉도와 독도 모두 19도입니다. 오늘 동해상에는 구름만 끼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전해상에서 최고 2.5m까지 일겠습니다. 다음 주 주중까지는 오늘 같은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고요. 일요일에는 낮 한때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지난밤 경주에서는 규모 3.3의 제법 강한 여진이 발생했습니다. 시민들은 더 큰 지진이 올 수 있다는 공포에 불안한 밤을 보냈습니다. 이규설 기자입니다. 어젯밤 10시 59분쯤 경주시 남남서쪽 10km 지역에서 규모 3.3의 지진이 났습니다. 경주는 물론 울산과 포항에서도 많은 시민들이 쿵 하는 진동을 느꼈고 소방서와 방송국에는 지진 문의 전화 수백 통이 걸려왔습니다. 벌써 한 달째 크고 작은 여진에 시달리고 있는 경주 시민들은 공포에 떨었습니다. 되게 흔들렸어요. 그냥 앉아있는데 막 구구구구 하고 되게 막 떨리면서 무서웠어요. 특히 진앙지 인근 마을 주민들은 쿵 하는 소리에 놀라 집 밖으로 뛰쳐나오기도 했습니다. 지진 진앙지와 가까이 있는 내남면 부지리 마을 회관입니다. 이번 여진은 규모가 그리 크지 않아서 주민들은 마을 회관에 모이는 대신에 각자의 집에서 잠을 청하고 있습니다. 이번 여진으로 인한 추가 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미 여러 번 지진을 경험한 경주 시민들도 당황하지 않고 지진에 차분히 대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무 많아가지고 좀 무뎌진 것 같아요. 이게 좀 너무 많다 보니까. 근데 좀 빨리 없어지면 좋겠죠, 아무래도. 지난 9월 12일 강진 이후 경주의 여진 횟수는 벌써 470번을 돌파했고 이 가운데 규모 3 이상의 지진은 18번 발생했습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어제 국회에서는 한수원 조석사장이 출석한 가운데 한국수력원자력과 원자력환경공단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렸습니다. 부실한 원전의 안전관리 문제에 대해 여야가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장미쁨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회에 출석한 한수원 조석사장은 월성 1호기 폐쇄나 신고리 5, 6호기 건립 중단 여론에 대해 아직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활성단층에 관한 부분만 해도 지진학계에서도 다 의견이 지금 다르지 않습니까? 그 단층에 대한 확인이 나오면 재검토하는 건 저희 당연히 한다는 말씀 드리는데 그 확인되기 전에 발전소 건설을 중단하는 건 저희로서는 좀 어려움이 있다는 말. 이에 대해 야당은 지진으로 원전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진 상황에서도 한수원이 기존 입장을 고수하면서 원전에 대한 불신을 더 키우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논란이 안 끝났다면 그것을 확인하는 시기까지는 일단 중단했다가 그래서 안전성 검토를 끝내고 하자라고 하는 것도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거예요. 지난 경주 5.8 지진 당시 내부 매뉴얼상 문제가 없다는 이유로 원전 가동을 즉시 중단하지 않은 한수원의 늦장 조치도 비판을 받았습니다. 0.098G라고 해서 0.1G보다 낮게 나왔다는 이유로 당시 바로 정지를 안 했는데 자유장값으로 했을 때 20-30%의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0.1G 이상으로 간주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진으로 원전 가동에 대한 불안감이 높은 가운데 원전의 부실한 운영 관리도 비판을 받았습니다. 새누리당 김규환 의원은 원전에 사용된 것으로 확인된 위조 부품 가운데 70%가 아직도 버젓이 가동 중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송기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내진 검증 문서가 없는 해외 원전 부품이 잇따라 문제가 됐는데도 한수원이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교체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부품에 관계없이 운전 가능성에는 문제가 없다라는 평가를 받은 이후에 쓰고 있다는 말씀. 이 밖에도 국감장에서는 한수원이 원전의 비판적인 시민단체와 야권의 활동을 원자력 포퓰리즘으로 규정한 내부 보고서가 드러나 조석 사장이 사과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소나무 대선충이 대구에서도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는데 알고 보니 엉터리 방제 작업이 소나무 대선충 확산을 더 키우고 있었습니다. 보도에 신병철 기자입니다. 대구시 달성군 다사읍의 한 야산. 지난해 소나무 재선충에 감염되어 방제 작업을 마친 곳입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곳곳에서 말라 죽은 소나무를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방제 작업이 이루어졌는데도 소나무 재선충이 왜 다시 번지는 것일까요? 방제 작업이 끝난 숲, 죽은 소나무들이 아무렇게나 쌓여 있습니다. 감염된 소나무는 베어낸 뒤 방제 약품을 뿌리고 특수 비닐로 감싸는 훈중 처리를 철저히 해야 하는 방제 매뉴얼이 무시됐습니다. 죽은 소나무는 소나무 재선충의 매개곤충인 솔수염 하늘소의 서식지로 이용되기 때문에 철저히 관리해야 하지만 그렇게 못한 것입니다. 올 들어 다사읍에서 성주 방향의 야산으로 소나무 재선충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것도 이런 엉터리 방제 작업과 무관하지 않아 보입니다. 지난 겨울에 방제 작업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결과 재선충이 이쪽으로 확대돼서 이 지역 일대가 한꺼번에 고사한 것 같습니다. 지난해 12월에는 방제 작업을 하면서 소나무 재선충 확산과는 무관한 리기다 소나무를 집중적으로 베어낸 사실이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소나무를 철두철미하게 방제해야 될 곳에 리기다 소나무를 베어가지고 같이 비닐을 덮어놓는다. 이것은 뭐라고 표현할까요, 이거는? 해당 군청은 잘못을 시인합니다. 현장에서 좀 잘못해가지고 시도가 잘못해가지고 이제 일하는 분이 경험이 안 많다 보니까. 소나무 재선충 방제 사업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지만 이런 허술한 방제 작업 때문에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2005년 처음 소나무 재선충이 나타난 대구는 올 상반기에만 5,800여 그루의 소나무가 재선충에 감염됐고 그 속도도 빨라지고 있어 부실한 방제 작업을 근절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MBC 뉴스 신병철입니다. 김관용 경북지사와 안희정 충남지사가 어제 상생협력 MOU를 체결하고 한반도 허리경제권 구축에 본격적으로 나서기로 했습니다. 특히 안희정 지사는 대권 도전을 공식 선언하고 처음으로 경북에서 지역발전 전략과 지방자치에 대한 철학을 제시해 많은 관심을 모았습니다. 엄지원 기자입니다. 경상북도가 제시한 한반도 허리경제권 사업은 북위 36도 선상에 있는 7개 시도가 협력해 동서 발전축을 구축하자는 겁니다. 지난 6월 7개 시도가 참여하는 중부권 정책협의회를 출범시켰고 이번에는 구체적으로 경북과 충남이 MOU를 체결해 세부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합의한 사업은 모두 7가지입니다. 현재 노선 결정이 끝나고 예비 타당성 조사를 앞둔 보령 울진 간 동서 5축 고속도로와 국가계획에 반영된 동서 내륙철도의 조기 건설, 신라 백제 문화 협력 사업, 국가 수상 레저벨트, 동서 생태관광 루트 조성과 한반도 일주 바다 루트, 한중일 국제 크루즈 개발을 포함한 허리경제권 스포츠 관광밸리 조성, 그리고 해양물류 기반 확충, 도청 이전 특별법 개정 등입니다. 경제와 문화가 같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어떤 전략적인 목표다. 정부의 동의를 얻고 또 지방의 어떤 집중적인 노력으로 그 성과를. 서울 중심의 남북축 시대로부터 동서축 시대를 내륙 시대로부터 해양 시대를 앞당기는. 특히 안 지사는 중앙 집권적 발전 모델에서 이제는 새로운 삶의 공간으로서의 도시 문화와 이를 운영할 지방자치 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할 시기라며 자치와 분권에 대한 비전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주권자 입장에서 봤을 때 내 생활적인
요구에 신속하게 정부가 반응하는 체계다. 도시화에 대한 새로운 개념이 이 지방화, 지역화를 촉진시킬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성공한 지자체장의 경험을 바탕으로 최근 대권 도전을 공식 선언한 안 지사는 경북도청에서 처음으로 특강 시간도 가져 많은 관심을 모았습니다. MBC 뉴스 엄지연입니다. 포항의 젖줄인 형산강이 중금속에 심각하게 오염된 사실이 다시 한번 확인됐습니다. 포항시는 철강공단을 가로지르는 구무천에 중금속을 함유한 오염물질이 유입되면서 형산강을 오염시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규설 기자입니다. 포항 철강공단을 관통하며 흐르는 구무천입니다. 지난 8월 말 국립환경과학원이 구무천 상류에서 하류까지 9개 지점에 대한 퇴적물 검사를 했더니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공장이 밀집해 있는 구무천 상류 지역에서는 해양 환경 기준치에 3,000배가 넘는 수온이 검출됐고 구무천 하류에서도 기준치의 700배 이상의 수온이 나왔습니다. 반면 구무천 서쪽에서 형산강으로 흘러드는 칠성천에서는 수온이 미량 검출됐습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또 지난 2015년 11월까지는 형산강 연일대교 인근 퇴적물 조사에서 별 이상이 없었는데 올해 3월 같은 지점 조사에서 중금속이 다량으로 검출되기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모든 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해보면 공장 등 오염시설이 몰려있는 구무천 상류에서 인위적으로 하천을 오염시킨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번 이벤트로 그냥 과량의 그 어떤 수온 농도가 투여가 됐는지 아니면은 좀 그 사이에 장기적으로 몇 번에 나눠서 이렇게 그 배출이 됐는지 그 부분은 오염원 추적을 정확하게 해봐야 됩니다. 포항시는 뒤늦게 오염업체 파악에 나서는 한편 형산강 환경관리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중금속 배출업체 집중 단속에 나서는 한편 형산강에서 제첩 등 어패류 채취는 물론 하류 지역에 낚시 통제 구역까지 설정해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 오염된 구무천과 형산강 하류의 퇴적물을 걷어내고 철강공단에서 형산강으로 더러운 물이 유입되지 않도록 오수 차단 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구무천에 대한 전반적인 업체에 대한 배출원을 찾으려고 지금 우리 합동으로도 하고 또 전문가도 해가서 조사를 하도록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말 형산강에서 잡힌 제첩에서 수온이 검출된 사건을 계기로 형산강의 심각한 중금속 오염 실태가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또 이번 기회에 포항시의 허술한 환경감지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포스코가 국내 최초로 0.8mm 두께의 열연 코일 시험 생산에 성공해 내년 대체 고부가 가치강 시장 진출 가능성을 열었습니다. 열연 코일은 최소 두께가 1.2mm 수준이지만 포스코는 자체 기술로 개발한 설비를 이용해 얇은 두께의 열연 코일 생산에 성공했으며 열연 0.8mm 제품 생산은 이탈리아 아베디사에 이어 세계 두 번째입니다. 포스코는 기존의 냉연 제품 시장이던 자동차 내부 패널, 모터 코어, 가전제품의 부품 등을 열연 제품으로 대체해 원가 절감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경북 동해안의 송이가 전국 생산량의 절반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산림조합중앙회에 따르면 그제까지 공판된 송이는 영덕이 87톤, 울진 28톤으로 전국 1, 2위를 차지했으며 포항도 14톤이 생산돼 경북 동해안 3개 시군을 합치면 전국 생산량 238톤의 54%에 이릅니다. 특히 산림조합 공판량은 실제 채취량의 절반 정도에 불과한데도 영덕에서는 지난달 30일 하루에만 11톤이 수매되기로 했습니다. 게다가 예년의 경우 10월 9일이면 송이가 자취를 감췄지만 그제는 영덕에서 2,300kg, 울진과 포항은 500kg 이상 공판돼 풍작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경주에서 9.12 지진과 태풍 차바 극복 노력이 한창인 가운데 경주시내 상가연합회가 경주 중심 상가 세일 페스타를 개최합니다. 오는 14일부터 열흘간 경주 중심 상가에서 입점한 모든 브랜드가 아웃도어, 아동, 여성복 등을 최대 70%까지 할인 판매합니다. 행사 기간 동안에는 각종 거리 공연과 사은품 제공 등 다양한 부대 행사도 함께 열릴 예정입니다.
포항시 흥해읍 주민 200여 명은 어제 포항시청 앞에서 국도 7호선 흥해우회도로 설계 변경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주민들은 우회도로가 현재 설계대로 8m 높이의 두 형태로 건설되면 흥해읍 마산리와 용전, 북송리 등 7개 마을이 양분돼 소통이 끊기게 되고 침수 피해도 우려된다며 포항시와 국토부에 대책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국도 7호선 우회도로는 지난 4월 착공해 오는 2021년 5월 개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이며 부산지방국토청은 입체 교차로를 설치하고 배수로와 통행로를 만들어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검사장 승진 인사에 특정 대학 쏠림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권성동 국회의원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 이후 검사장으로 승진한 검사 41명 가운데 서울대 출신이 24명으로 약 59%를 차지했습니다. 고려대가 10명으로 24%, 연세대가 3명으로 7%, 성균관대 2명, 경북대와 전남대가 각 1명이었습니다. 오늘 아침 나서실 때 옷차림 든든히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어제보다 기온은 조금 높지만 그래도 쌀쌀하게 시작하고 있는데요. 한낮에도 어제보단 조금 높겠습니다. 포항과 경주 22도까지 오르면서 1도에서 많게는 4도가량 높겠습니다. 내일은 비가 내리면서 다시 기온이 주춤합니다. 경북 동해안 지역 동풍의 영향을 받기 때문인데요. 예상되는 강수량은 5mm 내외로 낮 동안 가끔 비를 뿌리는 정도가 예상됩니다. 당분간 평년보다 낮은 기온 분포를 보이겠고요. 낮과 밤의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경북 동해안 지역은 오늘 하늘에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울진이 21도, 영덕과 포항, 경주 22도가 예상됩니다. 울릉도와 독도 지역도 하늘에 구름이 많이 낄 것으로 보이는데요. 한낮 기온 울릉도와 독도 모두 19도입니다. 오늘 동해상에는 구름만 끼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전해상에서 최고 2.5m까지 일겠습니다. 다음 주 주중까지는 오늘 같은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고요. 일요일에는 낮 한때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 투데이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